안녕하십니까. 문광철의 약선서랑입니다. 약이 되게 하는 영양조리와 음식 제7강 진단편 7번 중에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약선 8체질의 체질 진단의 방법과 그 다음에 그 음식에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과 좀 주의해서 사용해야 될 부분들을 다루는 음식, 의기에 관련된 부분을 잠깐 맛보기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대면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맛보기입니다. 맛보기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선 8체질의 유형 및 특징과 그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8체질, 9체질법, 9체질의 이제 유형 부분에 있는데 여기에 음식 의기를 같이 포함시켜서 약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약선 8체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영남외국어대학 약선영양조리과에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 이제 용어다 이렇게 정도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의 이 8체질 를 창시하고 또 그걸 늘 펼치고 있는 그 체질법에 의하게 되지면 그게 이제 9가지의 부분의 체질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체질, 양어체질, 음어체질, 기어체질, 기울체질, 어열체질, 담습체질, 습열체질, 특수체질 이렇게 9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는 그 형체적인 특성으로 이제 봐서 구분이 되어질 수가 있고, 또 이런 체질이 형성되게 된 원인들, 그리고 흔히 보이는 표현들, 심리적인 특징, 그리고 발병 경향, 그리고 우리가 꼭 참조해 볼 만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평화체질 같은 경우는 균형이 잘 잡히고 건장한 형체를 지니고 있고요. 선천적인 그런 그 몸의 상태가 아주 양호하고 후천적으로도 그 보양을 적당하게 잘 해서 생겨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평화체질 같은 경우 얼굴색이나 피부색이 윤택하고 눈빛이 총명하고 이제 후각이 예민하고 입술이 불구스레하며 정력이 넘쳐흐르고 잠도 잘 자고 대소변도 정상이고 혓바닥은 다몽색이고 설태는 엷고 흰색이고 맥은 온화하고 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도 정상적인 병이 보이지 않은 그러한 경우들을 이제 평화체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혹시 이제 이런 경우에 병이 없다가 이제 병이 생겨지는 경우, 평소에 병이 잘 나지 않지만, 이제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레스의 성향이 이제 아닐까 싶어요. 양어 체질 같은 경우는 양이화한 체질은 피부가 하얗고 비만 증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건장하지 못한 어떤 특징들을 보이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양어 체질 같은 경우는 선천적인 이제 양기가 부족한, 그리고 후천적으로는 영양의 공급이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성의 실조로 인해서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모의 체력이 약하거나 또 나이가 많을 때 임신을 했거나 혹은 조산이나 혹은 노년기에 대해서 이제 양기가 쇠약해지게 되면 나타나는 형성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기가 화하기 때문에 평소 추운 것을 싫어하고 손발이 따뜻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차가울 수도 있고요. 뜨거운 음식을 좋아하고 정신이 왕성하지 못하고 잠을 몰아서 자는 경향이 있고 혀는 이제 옅은 색에 두텁고 무르고 혀의 가장자리는 이제 이빨 자국 치은이 보이고 설태는 윤택하고 맥상은 깔려있는 침맥이고 느리게 뛰고 약하게 뛰고 얼굴색은 유약하고 희며 모발은 잘 빠지고 대변은 묽고 얇습니다. 소변이 맑고 길고요.
성격은 차분하고 내성적인 경향이 있고, 주로 이제 발병하게 되어지는 부분 추위나 담음, 부종에 의한 복부 팽창이나 설사, 양위 같은 그러한 발병의 경향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추위를 싫어하죠. 추위에 약하고 오히려 이제 양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름을 좋아하고 겨울을 싫어하고 습사로 인해서 병이 잘 걸리게 됩니다. 음어 증상 같은 경우는 키가 크고 여인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키가 크고 여인 경우들이 많고요. 선천적인 그 부족의 상태나 잉태에서 반류간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부모의 체력이 약하거나 늦게 이렇게 회임했었던 그리고 조산 후천적인 그 양생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질 때, 그리고 또 지나치게 무절제한 이제 성생활로 인해서 전기가 소모돼서, 그리고 누적된 피로로 인해서, 혹은 과거의 출혈성 질병으로 인해서 음어가 형성이 되어질 수가 있다. 음어의 증상으로 보게 되는 흔히 나타나는 그 표현으로 보면, 음이 허하게 되어지면 손발바닥 중앙에 오심번열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손바닥과 발바닥 그리고 심장에 열감이 느껴지는 이 부분이 이제 오심번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손발바닥의 중앙이 뜨겁고 평소에 입과 목구멍 그리고 콧구멍, 대변이 건조하고 찬 음료를 즐기고, 그 다음에 혀는 붉고 침이 적게 나고 설태는 적습니다. 얼굴새는 홍조를 띠고 열기를 느끼고 눈이 메말라서 빡빡하고 잘 보이지 않고 입술과 피부는 붉고 건조하고 주름이 생기기 쉽고 어지러움 증상과 이명 증상, 그리고 수면 부족과 소변을 짧게 보고 붉으며 맥은 세현맥의 상맥이 되겠습니다. 이 상맥은 빨리 뛰는 맥을 상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으로는 이제 성정이 조급하고 외향적으로 활동적이고 활발합니다. 대부분 발병이 되어지는 부분의 경향을 보면 평소에 조혈의 병변이 많이 있고, 즉 이제 오후 2, 3시 해가 이제 내려앉으려고 하는 그 오후 3시에서 4시 정도의 사이에 일어나는 열을 이제 조혈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병변이 많고, 병 후에 음기가 이제 다 소모되어져서 이제 나타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열에 약하고 겨울을 견디고 여름에 견디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어 증상은 겨울을 견디기가 힘들어하고 여름을 좋아하는데, 음어 같은 경우는 여름을 힘들어해요. 그리고 겨울이 오히려 더 나은 경우입니다. 기에 허한 부분, 기가 허한 체질 같은 경우는 근육이 건장하지 못합니다. 선천적으로 그 체력이 약하고 후천적으로 또 양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그 잉태 발육 시에 부모의 체력이 약했거나 인공수정의 이제 부적당이나 편식, 식욕부진 혹은 이제 병후 기력이 이제 부족해진 상황, 또 연로해져서 기가 약해진 상황들도 바로 기가 허한 체질을 형성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기가 허하게 되어지면 흔히 보이지는 어떤 표현으로 보면 의기소침하고 말수가 적어요. 그리고 사지가 쉽게 피곤하고 쉽게 땀이 나고 혓바닥은 다몽색이고 퉁퉁하고 가장자리에 이빨 자국이 있어요. 이렇게 치은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허와 양허에는 이제 치흔이 이제 보인다. 양허는 대부분 기허하고 같이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빨 자국이 있고 맥상어를 허하면서 완만하고 눈에 빛이 적고 이제 안광이 이제 흐릿하다는 이야기죠. 입안은 담담하고 입술 색깔은 약간 빛나고 모발은 탐스럽지 못하고 어지럼증과 건망증이 있습니다. 대변은 정상적인 상황이고요. 심리적인 특성으로 보게 되지면 기가 허한 경우는 내성적이고 정서가 불안하고 좀 배짱이 없습니다. 기가 약하다는 이야기죠. 발병의 경향성을 보게 되지면 기허의 증상에는 감기가 자주 걸리고 병이 쉽게 회복되지 않고
그 내장 하수 증상, 뭐 위장 하수라든지 장기가 밑으로 이제 내려앉는 그런 증상들이 이제 발병 상황에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추위나 바람이나 더위들을 잘 못 견디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기울 체질과 오열 체질, 담습, 습열 체질, 특수 체질인데 그 기울 체질 같은 경우는 이 마른 사람이 많습니다. 마른 사람들이 많고 이 기울 체질에게 많이 보이는 그런 증상 같은 건 정신적인 자극에 대한 적응 능력이 부족하고 평소에 우울한 면모를 보이고 정신적으로 번민이 많아서 즐거워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이 기울증에 많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기울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옆구리 쪽에 예리한 통증이 있고 한숨을 잘 쉰다든지 딸꾹질이나 트림 같은 경우들을 하고 목구멍에 이물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리고 가슴이 이제 유방 창통,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통증이라든지 수면이 비교적 부족하고 식욕감퇴라든지 잘 놀래고 또 가슴 두근거림이 통증으로 느껴지는 그리고 건망증이라든지 담이 많고 대변에 건조한 증상, 소변은 정상이지만 또 혀는 다몽색에 혈태는 엷은 백태, 맥상은 현세맥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로 기가 울결되어 있는 기울 체질 같은 경우는 내성적이고 불안정하고 우울증에 취약하고 민감하게 또 의심이 많습니다. 발병들은 주로 이제 우울증, 히스테리, 백합병, 불면증, 매핵기, 공황 등의 병증들이 많이 나타나죠. 매핵기나 백합병 같은 경우는 이제 목에 이물감이 느껴서 침을 잘 삼키기도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이제 흔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울증과는 좀 차이가 있게 이제 어혈 체질이 있는데 이 어혈 체질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제 얼굴색이 검고 피부가 한쪽으로 어둡거나 침착되어 있고 이제 상반출혈과 통통이 자주 있고 입술은 어둡거나 자줏빛이며 혀 밑은 정맥이 팽창되어 있고 맥상은 새삼맥입니다. 혹은 결대맥이고 눈시울은 검고 코는 어둡고 머리카락은 잘 빠지고 피부는 건조하고 여성은 생리통이 심하고 폐경 혹은 생리 때 덩어리가 나오거나 자흑색의 덩어리를 보이게 되고요. 피가 멈추지 않는 북루 증상과 같이 출혈과 토혈의 어떤 특징들을 보이게 됩니다. 어혈이 많이 있는 경우는 걱정이 많고 성질이 좀 조급한 성향이 있다. 기울 체질은 내성적이고 이제 불안정한 반면에 어혈 체질 같은 경우는 걱정이 많고 좀 조급함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기울 체질은 정신적인 부분의 것들이 강하다면 어혈질은 출혈에 이제 쉽게 일어나고 진가나 뭐 중풍, 흉비 등을 잘 보인다. 진가 부분은 이제 여성들의 하복부에 어떤 덩어리 같은 것들이 이제 잡히게 되는 건데 이게 고정되어 있는 자리도 있지만은 왔다 갔다 옮겨 다니는 경우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어혈로 인해서 이제 나타나는 어혈 체질이다. 담습 체질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뚱뚱하고 복부 비만에 살이 이제 많이 있고 살이 이제 말랑말랑한 이런 경우들이 이제 담습 체질이 많습니다. 그리고 담습 체질과 습열 체질이 대부분 이제 뚱뚱한 경우들이 있는데 담습 체질은 복부에 이제 복부 비만이 많고 습열 체질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부분으로 체형이 살이 쪄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담습 체질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에 비교적 이제 땀이 많고 끈적거리고 가슴에 두근거림과 가슴에 통증이 있고 이제 얼굴색은 누렇고 어둡고 눈꺼풀이 조금 들떠 있고 피곤하고 자주 졸고 평소에 혀가 퉁퉁하게 부어 있고 설 때는 쉬고
찐득거리고 입은 끈적거리고 달짝지근하며 몸이 무거워서 삼키하지 못하고 맥은 활맥이고 기름지고 달콤하고 찐득찐득한 음식을 좋아합니다. 농후한 음식을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대변은 정상 혹은 부실하고 소변은 많지 않거나 혹은 탁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습열 같은 경우는 얼굴에 기름기가 끼거나 번들거리고 여드름이나 뾰루지 같은 것이 나타나고 설질은 붉고 설태는 누런색이며 입안이 쓰고 잘 마르며 몸은 무겁고 나른합니다. 짜증을 내고 게으르면 눈동자는 붉고 대변은 마르고 뭉치거나 간혹 찐득거리며 소변은 짧고 붉으며 남성은 음낭이 축축하고 여성은 대야가 늘어나서 쉬고 맥은 활상맥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특수 체질 같은 경우는 이제 선천적인 부분들이나 그 환경적인 요소, 약물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고 주로 이제 약물감이나 꽃가루 알러지 이제 이런 태아의 경기, 간질 등이 이런 특수 체질들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그냥 하시는 말씀처럼 이제 수박 겨달키식으로 간단히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체질을 파악을 하고 어떤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겠는가를 좀 가늠을 해볼 수 있겠구나. 약선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체질의 유형을 보고 체질의 특성을 통해서 그 다음에 흔히 보이는 증상을 통해 가지고 어떤 체질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이제 약선에 응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양어 체질이게 되어진다 한다면 이제 양기가 허하기 때문에 차고 냉한 음식은 적게 섭취를 하고 저염식에 온열성 식물들을 많이 섭취하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조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정해놓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야채 중에서도 많이 먹어야 될 부분과 이제 줄여야 될 부분. 그래서 기로 나눠서 의는 마땅히 먹어야 될 거고 기는 금기하는 부분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채류 같은 경우는 부추, 마늘, 고추, 고수나물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용을 하겠지만 이제 은이버섯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하라. 육류 중에서는 양고기, 뭐 소고기, 개고기, 사슴고기, 소음낭 이런 데는 사용을 되겠지만 토끼고기라든지 꽃게라든지 이런 우렁이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라. 과일 같은 경우에는 대추라든지 이런 것들은 쓰는 게 좋겠지만 귤이라든지 유자, 바나나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양어 체질의 경우는요. 만약 음모 체질이라면 또 채소류 중에서도 사용할 것과 금해야 될 것, 육류, 과일류, 조미료 종류, 조리 방법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렇게 체질별로 음식 의기의 형태로 이제 구분을 시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기어 체질과 기울 체질의 음식 의기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이제 대면 교육 시간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론 과목인 이제 약선 기초 이론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대면 교육 시간에는 이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본초와 공부와 함께 같이 하면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기억을 하실 상황은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걸 음식으로 연결해 나가는데 이런 방식으로 가능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을 잡는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습열 내원 체질과 담습 외한 체질이 여기 있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습열 체질과 담습 체질 주로 이제 비만증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습열 같은 경우는 주로 전반적인 몸에 이제 비만의 증상들을 보이고 담습과 같은 경우는 주로 복부 비만들에 대한 경우들을 많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을 보면서 음식 일기를 살펴보는
보게 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이제 대면 교육 시간에 다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어 체질의 음식의기와 특수 체질의 음식의기가 되겠습니다. 혈어 체질은 주로 이제 사실은 통증이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있는 부분이 있고, 혈과 관련해서 이제 혈액순환의 순환계 계통과 혈을 저장하고 있는 간에, 이게 심장 쪽과 간 쪽에 관련된 부분, 혈액순환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주 관계가 많이 있죠. 이런 부분에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혈액체질, 음식의 야채류, 육체, 육류, 뭐 과일, 열매류, 조미료 이런 것들도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특수 체질에 대한 부분들은 주로 이제 환경적인 요인들은 선천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약물 중독이라든지 뭐 불의한 사고를 경기로 인해서 뭐 뇌의 손상을 입는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게 되지는데, 일반적으로 이 현대적인 그 질병, 현대인들의 그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특수 체질 같은 경우도 역시 간단하게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대면 교육 시간에 더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그 진단의 7번째 중에서 6번 수업을 여기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